저보다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고 제가 많다고 하는 것도 이제 조금 부끄러운데, 제가 그동안 모았던 이제 부동산이랑 사업 소득까지 해서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굿즈 제작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자 딸쌍둥이 아빠인 원석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커스텀 상품 또는 굿즈라고 하죠. 굿즈를 직접 제작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전반적인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굿즈를 제작할 수 있는 기계, 그리고 디자인 프로그램, 관련 소재, 그리고 상품 기획부터 개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설명드리자면은 좀 과거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연애를 굉장히 오래 하고 결혼을 했어요. 한 10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당시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 기념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념일에 어떤 특별한 선물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또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당시에 인터넷으로 좀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문을 하고 막상 상품을 받아보니까 사실 배송 기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 품질도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선물을 하고 나서도 조금 욕을 먹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가 직접 해보면 어떨까 해서 직접 만들어서 현재 와이프한테 이제 선물도 하기도 하고, 와이프도 저한테 선물을 많이 했었어요. 서로 만족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주변에서도 이거를 한번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말들도 있었고,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 고민 끝에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커플 타깃으로 굿즈 상품을 판매하는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스팽글 쿠션이고요. 그 상품이 단일 상품으로 10억 넘게 팔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컨셉이 잘 맞아서 유행을 탔던 것 같고요.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상품을 직접 판매를 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저희 고객사분들이 계신데, 고객사분들께 굿즈를 어떻게 제작해서 판매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테스트 삼아 제가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이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스팽글 쿠션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쓸어 넘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얼굴을 넣어서 쓸어 넘기는 쿠션이었고요. 당시 컨셉이 약간 친구를 놀리는 듯한 그런 컨셉이 있어서 스팽글 쿠션에 얼굴을 넣고 스팽글을 반대로 뒤집어서 예를 들어 코피를 흘리게 하는 모습을 연출한다거나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그런 연출을 한다거나 그런 것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걸 최근에 처음 만드셨어요? 네, 제가 처음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저도 지나가는 어린 아이의 옷이 그 재질로 되어 있는 거를 봤어요. 굉장히 아이들이 재밌게 이거를 가지고 놀길래 저걸로 어떤 제품을 만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쇄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럼 저거를 인쇄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어떤 제품을 만들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저는 쿠션이라는 제품을 떠올렸고, 왜냐하면 남녀노소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으로서도 좋았기 때문에 쿠션이라는 제품을 이제 선택을 했고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저보다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고 제가 많다고 하는 것도 이제 조금 부끄러운데, 제가 그동안 모았던 이제 부동산이랑 사업 소득까지 해서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사업 시작을 2010년도에 했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 이제 13년 정도 지난 건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편이죠. 당시에는 정보력도 많이 부족했고, 저도 사실 많이 모르는 게 많았었고, 또 중간에 군대를 3년 다녀왔어요.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다시 복귀하고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고요. 조금 천천히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사실은 좀 들쑥날쑥했죠. 처음에는 또 잘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다가 결국에는 좀 막판부에 최근 한 5년 사이에 많이 이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저는 무자본에 가깝게 시작을 했고요. 사실 초기 창업 비용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돈도 제가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았던 돈이었기 때문에 정말 무에서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초기 자본금이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한 거였기 때문에 제가 초기에 투입할 수 있었던 거라곤 정말 제 시간밖에 없었어요. 그 창업을 하고 그 한 1, 2년 동안은 정말 집에도 가지 않고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토일, 평일, 주말, 명절 이런 것도 없이 정말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런 시간을 1, 2년 정도 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인 돈으로 처음에는 사실 사업에 전부 다 재투자를 했어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는 없을까? 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나름대로 공부를 또 조금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사업소득으로 발생한 돈을 사업과 자산에 좀 분배해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혹은 주식 쪽으로도 조금 나눠서 분배하면서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딱히 비수기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맞춤 상품, 굿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성수기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월달, 지금이 제일 성수기인 것 같아요. 가정에다 많잖아요.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기념일들, 연말이라든지 혹은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럴 때 좀 성수기로서 많이 판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영위하는 데는 가장 큰 포인트가 결핍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수저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사실 제 유년 시절은 이렇게 넉넉지 못한 가정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나중에는 부자가 되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현실적인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게 저한테는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 없이도 결혼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좀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고 저한테는 정말 열심히 하는 길밖에는 없었죠. 다행히 지금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불가능한 것만 갖고 안 좋잖아요. 저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해법을 좀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적인 부분 같아요. 사실 일을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일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장인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까지 사실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데 그럼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하면 그 일을 결국에는 잘 해내야 하는데 또 일을 잘 해내야 한다는 것은 시간을 획득하든지 물질적인 돈을 획득하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들의 지지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예를 두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배우자나 가족이 당신 잘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것과 또 두 번째로는 그거 혹시 해서 안 되면 어떡해? 망하면 어떡하지? 혹은 당신이 잘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경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 일이 더 잘 될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나 가족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지지를 얻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배당입니다. 배당은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야. 그리고 이 번 돈은 내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의 것이야 라고 보통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것을 지지해준 가족이나 배우자는 자기가 그렇게 지지를 해준 것에 대해서 사실 어떤 물질적인 보상보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로써 잘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거는 기본이고요. 말로써만 모든 것이 전달될 수 있다면 좋지만 물질적인 게 같이 함께 된다면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를 지지해준 사람에게 합리적인, 합당한, 그리고 만족스러울 만한 물질적인 보상을 같이 해준다면 정말 큰 지지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도 초반에는 그것을 잘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가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정을 잘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들 그런 마음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배우자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지,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줘야지 라는 마음은 다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 집에 가서 녹초가 돼서 일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힘들고 그런 게 현실이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그랬고,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와이프랑 트러블도 조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그것을 해결했는데, 정말 집안일에 관련해서는 가사 도우미를 좀 고용했고요. 그리고 아기를 돌보는 일에서는 시터를 고용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냐. 물론 어느 정도의 비용은 들어갑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 부분을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하실 수도 있고, 내 상황에 맞게 뭐 하루에 1시간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고용을 한 뒤에 내가 그 시간만큼 회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 퇴근을 해서 와서 내가 집안일을 하거나 바로 육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해서 시간을 확보한 뒤에 내 체력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체력이 충전된 뒤에 그 에너지를 가족한테 다시 쏟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래서 와이프도 아이들도 저도 굉장히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사업에 쏟는 에너지보다 배우자에게 쏟는 에너지가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우자의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안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데 사실 밖에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밖에서 사장님, 회장님 혹은 위치를 인정받더라도 집에 돌아가서 와이프가 무시를 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안에서 단단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은 이제 이걸 보시는 분이 이제 여성이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남편분과 배우자분과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많은 부분을 쏟으시고 하셔야지 좋은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으로 따진다면은 이제 1,000억 원대 자산가가 되는 것이 목표고요. 가정적으로 본다면 돈만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너무 바쁘면은 이제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힘들고, 이제 시간 많은 부자가 되고 싶고요. 요즘에는 좀 많이 바빠져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시작도 못하고 혹은 시작을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도 불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좀 어떻게 이겨냈냐 하면, 나도 불안하니까 남들도 불안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그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곧 포기하겠지? 그래, 너는 포기해. 나는 안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저는 좀 시각을 바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묵묵히 끝까지 포기하지만 마시고 걸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